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다 잘 보내셨어요? 음, 자, 우리 이번 한 주 되게 중요한 주예요. 왜냐면 이번 주에 시험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23일에 시험 있죠? 이번 주에 우리가 Part 3 진도 쭉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파트 4 지문까지 딱 나가고 나서 시험을 보시는 거네요. 네, 파트 4 진도 딱 금요일에 나가고 시험을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매우 중요한 주가 되겠습니다. 어, 자, 우리 부교재 58페이지 펴주시면 되고, 이제 오늘부터는 과제 하실 때 그동안은 제가 시간 제한 두지 마시고 스키밍하는 연습에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시간 제한을 좀 두고 문제를 푸시되, 채점은 동일해요. 스스로 채점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량이 너무 많다 싶으면은 주말 과제로 남겨 놓으셔도 상관없으니까,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내가 학습 시간을 정해놨다면 그 시간을 알차게 다 채우는 것을 목표로 두세요. 목표로 정하고 꼭 과제를 다 끝내지 않으셔도 상관없으니까. 오늘도 챕터 2개가 과제네요. 그러니까 이 중에 챕터 하나는 주말 과제로 남겨놓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문제 유형 전략 계속 정리해 볼 건데 오늘 이 시간 추론 그리고 시각자료 의도 파악 문제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Part 3 문제 유형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추론 문제부터 볼까요? 추론은 전체 39문제 Part 3에서 0에서 1문제 정도 출제되는 편입니다.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아요. 잘 안 나오는 유형인데 그래도 형태는 알아두셔야 돼요. 질문 생김새를 보시면은 이렇게 suggest 또는 imply라는 동사가 제시가 되고 about 이하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핵심어 혹은 핵심어구 키워드가 제시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때 suggest, imply의 해석은 암시하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about이 붙어있는 suggest, 제안하다 아닙니다. 암시하다예요. 해석은 화자는 키워드에 관해서 무엇을 암시하는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자 추론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추론 문제의 정의는 지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을 유추해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추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단서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아요.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죠. 그래서 추론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LC에서는 사실 추론 문제가 그닥 많이 나오지는 않고 오히려 Part 7 독해에서 여러분 inference 문제 들어보셨죠? 추론 문제는 Part 7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편이죠. LC에선 잘 안 나와요. 부담을 좀 더 덜어드리면 추론 문제는요, 여러분 질문 형태만 보면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mention 문제랑 되게 유사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동사만 suggest하고 imply잖아요. 그죠? mention 문제랑 되게 비슷한데 동사만 다르거든요. 추론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부담이 좀 줄어들 텐데 이 추론 문제는 보통은 paraphrase 문제예요. paraphrase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어딘가 옆에다가 기록해 보세요. 저는 화면 상단에 적을게요. paraphrasing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paraphrase가 무슨 뜻이었죠?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가 바로 paraphrasing인데 paraphrasing 문제처럼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즉 단서가 지문에서 언급된 대로 보기에 표기되어 있기보다는 다른 말로 바꾸어져서 선택지에 표기가 되는 형태로 보통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거기 보시면 추론 문제는 단서가 빈칸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 빈칸에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paraphrase 되는 경우가 흔하다. paraphrasing 문제니까 paraphrase 되는 경우가 흔하다. 빈칸에 들어갈 표현 paraphrase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동사 원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른 말로 바뀌어서 표현되는 경우가 흔하다. 다른 말로 바뀌어 표현.
그게 바로 paraphrase예요.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언급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언급 문제도 보면 고난도 언급 문제는 지문에서 언급된 단서가 보기에서 다른 말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고난도 언급 문제하고 고난도 언급 문제와 매우 유사해요. 좀 경계가 모호하다라 볼 수도 있어요. 언급 문제랑 추론 문제는 약간 좀 경계가 모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오는 언급 문제, 멘션 문제는 단서가 paraphrase가 자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추론 문제랑 되게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제가 언급 문제 이야기할 때 단서는 몇 개만 나온다고 했어요. 단 한 가지. 추론도 마찬가지예요. 단서는 단 한 가지만 언급해요. 대신 말을 바꾸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앞으로는 좀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 속에 여러 명의 화자가 언급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추론 문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스키밍을 할 때 주어 자리에 보통은 the man, the woman 단수로 표기되잖아요. 왜냐면 남녀 간의 대화이니까, 주로는 2인의 대화이니까. 근데 문제 속에 화자가 복수로 표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the women, the men. 스펠링이 men으로 표기되는 경우 해당 지문은 바로 3인 대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3인 대화는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전체 13지문 중에 뭐 나오면 한 평균 2지문 정도? 네, 2지문 정도 출제되는 편이고, 같은 성별을 가진 두 화자는 생각과 의견이 동일합니다.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신분이나 직업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키밍을 통해서 이 지문이 3인 대화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팁을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질문 속에 지금 얘기했듯이 복수명사가 제시되는 경우, 화면 보세요. 예문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 3개만 띄워놨어요. 뭐 보고 이 질문 3인 대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The women. 그러면 women하고 저기 the men. 그러니까 이 질문 여자 둘에 남자 한 명의 3인 대화라는 것 알 수 있죠.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보고 알 수 있게요? speakers는 2인이어도 speakers입니다. 그게 단서가 아니라 단서는 Jane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화자가 다음에 할 일을 묻는 do next 문제에서 보통은 화자를 the man, the woman으로 표기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Jane이 뭘 할 것 같은가 이렇게 화자의 이름을 Jane으로 표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the woman이라고 표기 안 하고, 그 이유는 같은 성별을 가진 두 화자를 구별해주기 위해서 출제자들은 이제 이름을 호명해주는 식으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2인 대화로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Hey, what about you, Jen? 하면서 Jen을 호명하면서 제3의 화자가 대화 속에 도입되는 식으로 대화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화자를 이름으로 표기를 해두었다면 해당 질문 3인 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요. 아시겠죠? 또 그 외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얘는 심지어 세 사람의 관계도 또 대화 장소까지도 유추 가능합니다. 3인 대화인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질문에서 화자를 the man, the salesperson, the manager 이렇게 지칭하고 있거든요. 이 질문은 상점에서 오고 가는 3인 대화인 거 딱 드러나죠.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스키밍을 통해서 3인 대화일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항상 예측이 가능한 건 또 아니에요. 예측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지문 시작 멘트 들어보시면 following conversation with 3 speakers 이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거 듣고 출발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스키밍 할 때 질문 속에서 주어 자리 여러 명의 화자가 그러니까 복수로 표기되어 있다면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은 성별의 화자들이 공통적으로 뭘 말하나 그것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의도 파악 문제 있죠. 거기에 별표를 3개 그려볼까요? 별표. 자, 3개나 붙인 이유는 의도 파악 문제는 변별력이 높아요. 맞추면 유리해지는 문제. 오답률도 은근히 높죠. 그래서 의도 파악 문제는 일단 전체 39문제 중에서 평균 한 2-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는데 파트 4에서도 평균 2-3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00문제 중에 합 5-6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질문의 생김새는 크게 2가지인데 Y로 시작하고 또는 what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2가지 형태고 질문 속에 이렇게 따옴표가 다 들어있어요. 인용어구를 제시하는. 그래서 인용어구라고 말할 때 화자가 어떤 의도인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의도 파악 문제이고 의도 파악 문제의 팁을 먼저 알려드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가시면 문제지를 먼저 배부받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실 때 제가 부교재 앞에 서면에도 그 시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팁 글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Part 1의 Number 1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약 1분 30초의 자투리 시간이 있거든요. 리스닝 안내방송 나오고 Part 1 안내방송 나오는 시간이 약 1분 30초 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만약에 여러분 LC의 시간을 투자하실 거라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파트 3부터 가세요. 3부터 쭉 문제지를 넘겨보시면서 뭘 찾느냐? 요 의도 파악 문제만 찾으세요. 따옴표 문제만 찾아서 해당 문제에 별표 쳐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면 4도 마찬가지입니다. 5-6문제 정도 의도 파악 문제의 위치를 딱 찾아 놓는 거예요. 찾아만 놓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돼요. 어디에 의도 파악 문제가 위치해 있나 요거를 표시만 딱 해두셔도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택지가 또 길게 제시될 수 있어요. 의도 파악 문제는. 특히 Part 3보다 4의 의도 파악 문제가 보기가 좀 길게 제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기가 길면요 여러분 2줄이 넘어가요. 보기 하나에. 그럼 되게 보기 막 엄청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장문형 보기들은 미리 읽어놓는 것이 팁이에요. 암기를 목적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 질문 스키밍 할 때 어차피 또 스키밍 해야 돼요. 근데 미리 읽어놓으면 좀 부담이 줄어들 테니까. 그게 팁이에요. 미리 찾아만 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의도 파악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이론서에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앞뒤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용어구 기준. 앞뒤. 그러니까 제일 직접적인 단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잘 푸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잘 풀어요. 물론 앞뒤가 중요합니다만 지문의 전반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접근을 하셔야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도 파악 문제의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표기된 3문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고 나올 수 있어요. 자, 팁을 좀 더 알려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문을 듣다 보면은 화제 전환성의 연결사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접속부사 혹은 접속사.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감탄사. 여기 감탄사도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여백에. 지문을 듣다가 but, however, actually, well, 이런 감탄사나 접속부사, 접속사들 있죠. 또는 뭐 부사절 접속사 중에 although, because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인용어구 주변에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는 단서예요. 그래서 의도 파악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잘 풀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꼭 기억하신다면 이런 연결사, 접속사, 그리고 감탄사, 인용어구 주변에 언급되는 이런 표현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에 여러분 과제할 때 참고로 활용할 단어들 정리해 드렸는데 암기 여기 보시면 보기에 등장할 수 있는 표현들 중에 제가 2개만 짚어드릴게요. 다 중요하지만 여기에 justify, 밑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정당화하다, 해명하다. 오른쪽에 요거 reassure, 안심시키다.
이 reassure이란 단어의 명사는 reassurance 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적어보면 보통은 뭐 give, 동의어로 provide도 있겠죠. 제공하다, 주다 할 때. 이때 reassurance 이렇게 명사로 쓸 수도 있거든요. 뜻은 똑같아요. 안심시키다. 근데 보기에 give reassurance 이렇게 쓰여 있으면 안심시키다. 걱정 마세요. 이런 의미. justify reassurance는 정답으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 다음에 관용적인 표현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냥 모르고 있으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해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표현들 과제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시각자료 문제로 가볼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각자료 문제. 자, 시험에서는 평균 2-3문제 나옵니다. 파트 3 기준. 이 시각자료 문제는요. 아마 그동안 과제 하시면서 다 보셨을 테지만 상단에 시각자료가 있고 그 아래로 문제 3개 표기되어 있죠. 이 중에 Look at the graphic으로 시작하는 문제 하나만 시각자료 연계 문제이고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화면 보세요. 마지막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첫 번째로도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도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두 번째 문제로 표기된 시각자료 문제에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시각자료 문제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각자료 문제의 단서를 놓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놓쳤다고 계속 시각자료 보고 있다가는 뒤에 문제 남아있으면 요거까지 세트로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경우에 늘 주의하셔야 되고 문제 푸실 때 시선 처리가 매우 중요해요. 뭐 보면서 문제 풀어야 될까요? 요거. 시각자료를 보면서 동시에 빨리 단서를 찾아가셔야 돼요. 알겠죠? 순발력이 매우 중요해요. 자, 어떻게 단서가 언급될 것인가를 여러분 예측을 하고 이제 접근하는 것이 팁인데 충분히 다 예측 가능하실 겁니다. 저와 함께 문제를 좀 볼까요? 제가 몇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자, 시각자료로 표. 소개될 때는 뭐 table, list,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소개되는 이제 표 형태의 시각자료가 자주 나옵니다. 문제의 요점부터 보세요. 남자는 어느 모델을 주문할 것 같은가? 그리고 제시된 표를 보니까 가격표네요. 자, 선택지에 camera model 이름이 나와 있다면 단서는 생각해 보세요. 뭐로 언급하겠어요? 보기가 모델 이름이야. 그러면 당연히 가격으로 단서를 제시하지 않겠어요? 가격을 대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면은 한정시킬 수 있어요. 뭔가 기준을 던져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가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이름 보시면은 DS하고 RX로 나뉘어지는 이런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제가 우리말로 단서 드릴 겁니다. 보면서 바로 찾으세요. 알겠죠? 갑니다. 저희 회사에서 카메라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저는 RX 모델을 특별히 선호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허용한 예산은 $1,000 뿐이에요. 그러세요, 고객님? 고객님께 아주 적절한 제품이 하나 있는데 일로 와보시면 보여드릴게요. 계속 대화는 전개됩니다.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니죠. 뒤에 문제 남아있다고 가정하면 빨리 넘어가야 돼요. 자, 남자가 어떤 제품 주문할 것 같아요? 정답은 RX200이겠죠. 들으면서 탁탁탁 바로 찾아가야 됩니다. 관련 어휘들 아래 expressions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번 example 2. 자, 여기 보면 오전 10시에 누가 강연할 것인가 라고 물었고 제시된 시각자료는 컨퍼런스 일정표입니다. 지금 순서대로 강연자들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10시에 누가 강연해요? 원래는 run. 그렇지만 run이 정답일 수는 없겠죠. 이런 일정표가 나오면은 일정의 변동 사항이 언급될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각자료 난이도가 높아지면 paraphrase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언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 얘기할 때 AM은 우리 흔히 in the morning, PM은
afternoon. 12시는 특별히 뭐라고도 해요? 정오니까 noon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강연자 이름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서술 표현으로 first speaker, second, third, last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단서 드릴게요. 우리말로 단서 드립니다. 가보세요. 오전 10시에 강연하기로 되어 있던 런이 공항에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마지막 강연자랑 순서를 맞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참가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죠. 블라블라블라. 계속 대화는 전개됩니다. 자, 누가 강연해요? 10시에? 헤르미온드. 그죠? 맞바꾸다 할 때 밑에 expressions 보세요. trade, switch, swap, change 이런 표현들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graph인데요. graph는 소개될 때 following conversation and chart 또는 graph가 소개되고 자, 새로운 수업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시된 시각자료로는 mock graph가 나와 있고 상단을 보니까 체육관 회원 등록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1월에서 4월까지 체육관에 등록한 인원수를 보여주는 듯한데 딱 봤을 때 주목할 만한 부분만 훑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어학시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수를 계산하게끔 문제 절대 안 내니까 걱정 마시고 두드러질 만한 부분 보시면 급격한 변화, 즉 급상 혹은 급락, 최고점, 최저점. 그 다음에 세로축에 이렇게 수치가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것도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단서 드리겠습니다. 가보세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야, 우리 체육관에서 새로운 요가 수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 체육관 회원율이 제일 높았잖아. 그럼 몇 월이죠? 새로운 수업을 시작했던 시점 언제야? March, 3월이고. 단서 바꿀게요. 야, 우리 체육관 등록 인원이 두 번째로 가장 높았어. 그럼 언제? 4월. 최상급 앞에는 서수가 붙을 수도 있어요. second highest 이런 식으로. 자, 단서 바꿀게요. 우리 체육관 인원이 급격하게 상승했어. 역시 3월. 우리 체육관 인원이 처음으로 100명 미만으로 떨어졌잖아. 2월. 그럼 우리 이전에 받아쓰기 해오세요 했던 문제랑 비슷하게 단서 내볼게요. 야, 우리 체육관에서 새로운 요가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급격하게 체육관 인원이 늘었잖아. 이러면 요가 수업 시작은 언제 한 거죠? 2월에 한 거죠. 기억나시죠? 그때. 그러니까 방법은 이렇게나 다양해요. 아주 많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지도예요. 화자들이 어디에 앉을 것 같은가? 자, 무대 무슨 공연장을 보여주는 평면도인데요. 화자들이 앉게 될 장소. 자, 누군가가 친절하게 장소, 위치 관련 표현들을 막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단서 드릴게요. 영어로 드립니다. 찾아가 보세요. When you are facing the stage, our seats are the closest to the stage on the left. Oh, really? Then I will go get some beverages before the show begins. 하고 계속 대화는 전개되는 거예요. 자, 두 사람 어디 앉을 것 같아요? VIP. 왜? When you are facing the stage, 무대를 마주보고 있을 때 Our seats are the closest to the stage on the left. 여러분, 속도가 이 정도예요. 들으면서 동시에 closest to the stage on the left. 정답 선택. 다음 문제. 알겠죠? 오케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유형입니다. 사실 난이도로 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실전에서 시각자료 문제는 진짜 쉬워요. 근데 실수하는 이유는 타이밍을 놓치면. 미리 가 있어야 되면 시선이 미리 가 있어야 돼요. 1번 문제 볼까요? 실전 연습. 의도 파악 문제네요. 자, 인용어구 보겠습니다. The work is scheduled for next week. 일단 해석을 해보죠. 그 작업은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that work에 밑줄 쳐보세요.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이지? 그건 앞에서 들어봐야 알겠지. 그리고 지금 질문 속에 남자가 무엇을 암시하는가 라고 했는데 사실 의도 파악 문제는 단서를 누구의 말에서 노려들을지 예측하는 건 무의미해요. 상대의 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인용어구가 나오기까지의 상황을 쭉 들으면서 따라가셔야 되고 보기 확인해보죠. A번에서 he was told. 여러분, tell은 말하다죠. 그러면 he was told. 수동태면은 뜻이 반대. 그는
들었다.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대시 생략돼 있네. He was told a project was delayed. 프로젝트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들었대요. B번에서는요. 그에게 배정이 되었다. 새로운 업무. C번에서는 여러분 우리 notify라는 동사는 알리다는 뜻이죠. 얘도 마찬가지야. was not notified. 수동태로 쓰였으면 반대니까 듣지 못했다. 전달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change. 변경사항. 그럼 D번의 경우는 he was not aware. 그는 몰랐다. 회의를 몰랐대요. 여기까지 보기 다 이해됐죠? 자, 보기 읽을 때만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지문이 시작이 되면 보기에 집착, no, no, no. 듣는 데만 올인. 상황을 이해하며 가셔야 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제가 음원 바로 플레이 해드릴 거예요. 참고로 의도파악 문제는 논리력도 좀 요구하기 때문에 정답을 선택할 때 시간이 좀 소요돼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정답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다면 내려두셔도 돼요. 시간 갖고 충분히 생각하고 오답 쳐내는 식으로 가도 돼요. 전체적인 상황을 잘 따라가세요. 문제 풀어볼게요.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Excuse me, I want to try the dark chocolate cake, but I'm worried it has nuts in it. I'm allergic to them. Unfortunately, we've run out of that cake for this evening. However, if you'd still like to have something with chocolate, then I highly recommend our cocoa pudding. 잠깐만요. 음원이 잘못 나왔어. 좀 이따 듣게 될 건데 이거 다시 들려드릴게요. 갑니다. Question 1 refers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y, we can't use the large conference room to host our meeting tomorrow. Why is that? The maintenance department notified us that the carpet in that room will be cleaned tomorrow afternoon. That work is scheduled for next week. It was moved up. We'll just have to use the smaller conference room. Number 1. What does the man imply when he says, That work is scheduled for next week? 가볼까요? 자, 첫 대사부터 Hey, 점검. we can't use the large conference room to host our meeting tomorrow. We can't use the large conference room. We can't use 영국식. We can't use the large conference room 야, 우리 큰 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어. to host our meeting tomorrow. 내일 있는 회의를 열기 위해서 큰 회의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 문제점 얘기하며 시작했네요. Why is that? 왜? 뭐 때문인데? The maintenance department notified us 자, 메인테넌스 디파먼트에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줬대요. 알려줬대요. that the 무엇을? carpet in that room will be cleaned tomorrow afternoon. 아, That the carpet in that room will be cleaned tomorrow afternoon. 자, 내일 회의가 있잖아요. 근데 내일 오후에 무엇이 청소가 될 예정이래요? That the carpet in that room The carpet in that room. 그 큰 회의실 안에 있는 카펫이 will be cleaned tomorrow afternoon. clean, 청소가 될 예정이래. 그래서 우리 사용 못해 라고 하는데 계속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지금 상황 잘 따라오고 계시죠? That work is scheduled for next week. 자, 그 얘기 듣고 남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때 that work는 어떤 작업을 의미하겠어요? 바로 카페트 청소하는 작업은 그거 다음 주야. Not tomorrow.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데? 들어보죠. It was moved up. 헉, 여자가 뭐냐? It was moved up. 정정해주고 있어. 그거 It was moved up. 어떻게 됐어요? 그거 moved up. 앞당겨졌어. 그죠? 그거 작업 앞당겨졌어.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이야. We'll just have to use the smaller conference room. 그렇기 때문에 We'll just have to use the smaller conference room. smaller conference room을 그냥 사용을 해야만 하겠어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상황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it was moved up. 그게 앞당겨졌다는 사실은 남자는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던 거죠? 이 청소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사실, 일정이 바뀌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남자는 변경사항을 전달을 못 받은 거예요. 정답 C. 괜찮으세요? 네. 자, 천천히 오답 초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걸 바탕으로 A번에 프로젝트 연기, 프로젝트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B번에서 무슨 업무 배정, 새로운 업무 배정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니었고 D번에서 미팅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죠. 남자는 일정이 바뀌었다는 것, 청소 작업 일정을 몰랐던 거지. 그게 변동된 걸. 회의 자체를 몰란 거 아니에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제가 문제 변형해서 만들어 봤어요. What is suggested?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 자, 이 문제는 추론 문제입니다. 회의에 대해 무엇이 암시되는가? 선택해 보세요. 제가 추론 문제는 그냥 말 바꾸기 문제예요. 라고 했죠. 정답 몇 번? 보이. 마지막에 여자가 야 그냥 작은 방에서 열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냥 그게 different places에서 열릴 거다. 나머지 선택지 보시면 1도 언급되지 않은 엉뚱한 내용들이에요. 넘어가서 오른쪽. 자, 이번에는 1번 문제 봅니다. 남자는 어떤 정보를 ask for 하면 요청하는가? 이 문제 남자가 단서를 반드시 언급하겠네요. ask 문제고. 여자에게 문의하는, 요청하는 정보. A번은 영업시간, B번은 할인 행사, C번은 상점 위치, D번은 제품 가격. 2번 갑니다. 어떤 상점을 남자가 갈 것인가? 여러분,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시설이니까 제 생각엔 쇼핑몰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남자가 어떤 상점에 갈지는 누가 말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각자료 문제도 단서 언급하자 예측하는 거 무음이에요. 여자가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일단 여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장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찾아서. 동그라미. 여러분 이거 어떤 종류의 업체 이름인 듯 합니까? 일단 이름 속에 apparel, clothing, 부티크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옷가게 이름이네. 남자 옷 사려나 보지? 남자가 요 중에서 어떤 옷가게에 갈지를 묻는 겁니다. 자, 단서는 아마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을 것이므로 뭐 cafe나 bathroom, food court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겠죠. 자, 준비되셨으면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Question 1 refers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map. Excuse me. Where can I buy a men's suit here at this shopping plaza? Well, there are 2 stores selling business attire for men on the 3rd floor. However, Martin Formal is currently undergoing renovations. How can I get to the other store then? Here's a map of our mall. You'll find it just between the bathroom and the food court, across from Java Cafe. Thanks. I'll head there now. Number 1. Look at the graphic. What store will the man go to? 자, 가볼까요? 첫 대사부터 출발합니다. Excuse me. Where can I buy a men's suit here at this shopping plaza? Where can I buy a men's suit? Where can I buy a men's suit? 자, 오랜만에 파트로 돌아가서 앞에 의문사 뭐예요? Where can I buy a men's suit? 의문사 왜? Where can I buy? Where can I buy? 어디서 살 수 있죠? 맨스트는 정장을 의미하고 Here at this shopping plaza. 쇼핑 플라자가 대화 장소입니다. 자, 남자가 요청하는 정보는 뭐예요? 어디에서 살 수 있죠? 말하자면 남성복을 판매하는 상점의 위치를 문의한다. 정답 몇 번? C. Well, there are 2 stores selling business attire for men on the 3rd floor. There are 2 stores selling business attire. 자, business attire 하면 정장을 뜻합니다. 정장을 판매하는 상점이 2군데가 있거든요. 3층에 말이죠. 자, 그러면 2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이 2군데가 어디일까? However, 반전. Martin Formal is currently undergoing renovations. 여러분, Martin Formal은 현재 어떤 상태? Martin Formal is currently undergoing renovations. 현재 undergoing renovations. 수리, 보수 작업 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문을 닫았겠죠. 자, 마틴 포멀은 일단 2 상점 중에 탈락입니다. 왜? 거기는 지금 수리 중이니까. 그 마틴 포멀은 X이고요. 나머지 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How can I get to the other store then? Here's a map of our mall. You'll find it just between the bathroom and the food court. You'll find it just between the bathroom and the food court. 자, 우리 between A and B 하면 A랑 B 사이, bathroom하고 food court 사이에 있어요. 단서 또 나갑니다. Across from Java Cafe. Java Cafe의 맞은편에요. 그럼 정답은 뭐가 돼요? 그렇죠. 바로 Fair Boutique가 되는 거예요. 괜찮으셨죠? 자, 미리 시선을 시각재료에 보내놓으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 듣고 나서 이제 뭐였지? 하면서 복귀하는 순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재로 가볼게요. 우리 해커스 교재. 자, 잘 들으세요. 103페이지로 가셔서 103페이지에
첫 번째 지문을 저랑 같이 스키밍을 해볼 건데 그 다음에 어디 갈 거냐면은 116페이지로 갈 거예요. 116페이지에 28번 지문. 시각자료 있는 요 28번 지문.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뭘 껴놔야 돼요. 바로 116페이지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뭐 하나 껴놓으세요. 연필이나 지우개 같은 거 하나 껴놓으시고 자, 103페이지 1번 지문 저랑 스키밍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시면서 제가 go on to the next page 들려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116페이지로 가서 28번을 보면 돼요. 자, 저봐 스키밍 해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자, 문제 해석해보죠. 우리말로 시작.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 누가 단서를 말할지 알 수 없다. 그러면 A번부터 보죠. 직원이 바쁘다. B번은 저녁 파티 취소되었다. C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음식 주문할 때 메뉴판 딱 열어보면은 거기 다양한 food option, food item이 쭉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메뉴 항목이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food option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특정한 요리가 혹은 음식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 자, D번의 경우는 자, 여기서의 dish는 접시 아니에요. 요리라고 해석해야겠죠. 그러니까 요리 하나가 잘못 준비되었대요. 넘어가죠. 뭔가 음식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오고 가는 그런 대화일 것 같아요. 2번으로 갑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의도파악 문제잖아요. 남자가 it's completely free of nuts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free of의 밑줄 쳐볼까요? be free of는 뭐뭐가 없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nuts는 견과류를 뜻하잖아요. 거기엔 견과류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이런 뜻이겠네. completely free of nuts. 거기 견과류 전혀 안 들어있어요. 일절 안 들어있어요. 뭐 이런 의미?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A번부터 주문을 확인하기 위해 B번의 놀라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C번의 preference는 선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뭘 더 원하고 좋아하는지 그걸 정하기 위해서 D번은 이거 무슨 뜻이었죠? reassure, 밑줄 무슨 뜻이었죠? 안심시키기 위해서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 3번으로 가서 문제 해석해보죠. 시작. 여자는 남자에게 무엇에 관해? 요청? No. ask the about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 문의하는가? 질문하다. 문의하다 ask입니다. 여러분 이때 ask 요청하다 아니라고 했죠? 여자가 단서 말할 거예요. 질문을 할 거예요. A번에서 메뉴의 변경. B번에서 daily specials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일일 특선 요리. 맞죠? C번 들리면 C의 의미는 요리사의 추천 요리네요. 그러니까 B랑 C랑 좀 중복되죠. 둘 다 요리예요. 근데 B의 의미는 오늘의 특선 요리 이런 거고 B번 보기 C는 셰프가 추천하는 요리예요. D번으로 가죠. D번의 specialty beverages 의미는 특제 음료입니다. 특별히 제조된 음료. 그러면 또 B랑 D를 구별해야 돼요. daily specials에서 specials는 요리잖아요. 일일 특별 요리라면은 B번의 경우는 D번은 specialty가 중요한 게 아니라 beverages가 중요한 거죠. 음료.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 3개 다시 훑어봅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언급될까요? 그리고 남자가 말합니다. 거기엔 견과류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가 문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나 봐요. 요즘은 풀고 go on to the next page 들려드릴 테니까 116페이지 28번으로 가는 겁니다. 네, 문제 풀어볼게요.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Excuse me, I want to try the dark chocolate cake, but I'm worried it has nuts in it. I'm allergic to them. Unfortunately, we've run out of that cake for this evening. However, if you'd still like to have something with chocolate, then I highly recommend our cocoa pudding. It's completely free of nuts. I'd love that. It sounds delicious. Also, do you offer any specialty coffee drinks? We certainly do. They're all listed on the last page of our menu. Number 1. What is the problem?
Number 2. Why does the man say, It's completely free of nuts. Number 3. What does the woman ask the man about? Go on to the next page. Questions 28 through 3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table. Josh, can you come take a look at this online booking for an event hall at the Bermuda Hotel? Sure. Is this for the new company president's welcome party? It's supposed to be held at the beginning of March, right? Yes, we need to choose the best day for the event. Well, I heard that our finance director will be unavailable from Wednesday the 5th since he'll be on an overseas business trip. Oh, right. I forgot he is convening with our foreign partners then. In that case, we'd better go for either Monday or Tuesday. I think the evening time slot will be better. The executives mentioned they'd prefer a dinner celebration. Okay, I'll book for that time then. Number 28. According to the man, what will take place in March? 자, Number 29. 여기서 끊을게요. 가볼까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자, 103페이지 1번 문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제점을 묻는 문제부터 출발. Excuse me, I want to try the dark chocolate cake, 다크 초콜릿 케이크 먹어보고 싶은데 but I'm worried it has nuts in it. 여자가 걱정을 하네? But I'm worried it has nuts in it. But I'm worried if it has nuts in it. nuts in it. 에서 is은 케이크를 의미하는 거겠죠. 여자가 먹고 싶어하는 다크 초콜릿 케이크에 견과류가 들어있을까봐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I'm allergic to them. 따라해보세요. I'm allergic to them. 시작. I'm allergic to them. 에서 우리 be allergic to 하면 어디에 알러지가 있다. 제가 nuts, them은 nuts겠죠. 견과류에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요. 좀 더 들어보죠. Unfortunately, we've run out of that cake for this evening. 1번 문제의 단선 여기에요. Unfortunately, 자, unfortunately 문제점 신호타 뭔가 안타깝지만 뭐 불행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we've run out of that cake. 뭐라고 했어요? We've run out of that cake. 따라해보세요. We've run out of that cake. 그래서 run out of는 무엇을 다 써버리다. 뭐뭐가 다 떨어지다. 저희 오늘 저녁에 그 케이크가 다 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품절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바뀌나요? 여자가 희망하는, 여자가 원하는 그 하나의 food option을 현재 구매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정답은 C. 괜찮으세요? 이때 run out of란 표현이 unavailable, 이용할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이렇게 표기되었지만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품절인이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이 있어요? sold out. 괜찮죠? out of stock 할 수도 있고.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원하는 케이크는 없어요. However, if you'd still like to have something with chocolate, 여전히 초콜릿이 들어간 뭔가가 먹고 싶으시다면 then I highly recommend our cocoa pudding. 코코 푸딩을 강추. It's completely free of nuts. 거기에는 견과류 안 들어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시란 대명사는 코코아 푸딩이라는 남자가 대안책으로서 제안해주는 메뉴이고요. 왜 굳이 그 안에는 견과류 전혀 안 들어있어요 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아까 앞에서 여자가 I'm worried, 걱정된다고 했잖아요. 알러지 있다고. 그러니까 no worries,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고 주문하세요. 여기는 안 들어있으니까. 말하자면 reassure, 안심시켜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I'd love that. It sounds delicious. Also, do you offer any specialty coffee drinks? 선택. Do you offer any specialty coffee drinks? Do you offer? 의문문, question. Do you offer any specialty coffee drinks? 무엇에 대해 문의했죠? specialty coffee drinks를 제공하시나요? 그러니까 특제 커피 음료도 제공하세요? 음료, 커피에 대해서 문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선택해보죠. 문의하는 사항은 바로 beverages. 알겠죠? 근데 요거 specialty만 듣고 막 비 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 스키밍을 하는 것이죠. 자, 28번 가볼게요. 남자가 단수 언급하는 문제 3월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A번에 요 단어 읽어보세요. exhibition, exhibition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trade exhibition은 무역 박람회. B번에 fundraising 하면 무슨 뜻? 기금, 모금. 디너 하면은 뭐 저녁 식사인데 만찬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기금, 모금, 만찬. C번은 기자회견입니다. D번에선 회사 파티. 29번입니다. 재무부장이 왜 해외에 가는지를 물었는데요. 여기서 travel이라는 동사는 말이죠. 우리가 여행하다의 의미로 많이 알고 있지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다, 이동하다의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는 점. 따라서 왜 해외에 가는지를 묻는 건데요. 선택지를 보시면은 A번은 휴가를 사용하러 가는 거라면 B, C, D는 모두 업무차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해외에 가는 이유가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건을 위해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가는 걸까요? 보기 C번을 영어로 읽어보세요. To meet with partners. 여러분 이 파트너라는 단어는 물론 partner 할 수도 있겠지만 T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partner. 제가 T 뒤에 N 붙어 있으면 이응처럼 읽을 수 있다고 했죠? partner 이렇게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업자를 만나려고. 30번 가겠습니다. 어느 홀로 여자가 예약을 할 것인지. 경우의 수는 두 가지겠네요. 3월 한 첫째 주에 이용 가능한 홀 가운데 일단 여자가 몇 호일에 홀을 예약을 하려고 하는가. 또는 시간대. 시간대가 나뉘어져요. AM부터 시작 그리고 6시부터 시작.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구별하고 가셔야겠네요. 첫 대사 바로 갈게요. Josh, can you come take a look at this online booking for an event hall at the Bermuda Hotel? 화면 보시고 Can you come take a look at this online booking? 온라인 부킹 reservation 예약을 뜻하죠. 야, 일로 와서 온라인 예약 좀 봐주시겠어요? For an event hall at the Bermuda Hotel. 여러분 호텔이라는 장소는 우리가 숙박시설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호텔을 우리가 행사장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뭐 결혼식, 뭐 회갑잔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홀을 위한 예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예약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게 이 대화의 화제예요. Sure. Is this for the new company president's welcome party? 여기다. Is this for the new company president's welcome party? It's supposed to be held at the beginning of March, right? 3월에 Yes. 열리기로 돼 있잖아. 그게 뭐죠? Is this for the new company president's welcome party? New Company President의 웰컴 파티를 위한 거야. 그거 3월에 열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3월에는 바로 회장님의 환영 파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택지에서 그거를 바꿔놨어요. 어떻게? 그냥 모호하게 뭉뚱그려서. 회사 행사. 회사 파티. 여러분 D번에 파티에 밑줄 쳐보고 요거를 제가 바꿔볼게요. 옆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컴퍼니 옆에 이벤트. 파티 대신에 컴퍼니 이벤트 이렇게 바꿔놔도 정답이에요. 동의하세요? 그렇게 바꿨다면 좀 더 토익스러워요. 알겠죠? 이벤트라는 표현은 되게 모호하잖아요. 다 포함하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It's supposed to be held at the beginning of March, right? Yes, we need to choose the best day for the event. Well, I heard that our finance director will be unavailable from Wednesday the 5th, since he'll be on an overseas business trip. 잠시 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벤트 홀 예약을 하기 위해서 좋은 날짜를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Well, I heard that our finance director will be unavailable 자, 문제수 키워드입니다. 이 재무부장님께서 시간이 안 되실 거라고 들었어. from Wednesday the 5th, Wednesday, 5일에 해당되는 수요일에 이분이 시간이 안 되신대요. since he'll be on an overseas business trip. 왜냐면 이분이 overseas business trip, 해외 출장을 가게 될 거라서 이게 뭐냐면 traveling abroad가 지금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가는지는 아직 언급 안 했죠. 다만 시각 자료가 여기서 조금 맞물리는데 날짜를 고르는 데 있어서 재무부장이 수요일에 떠난다고 했잖아요. 수요일에 부재 중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예약 가능한 날짜에서 수요일은 피하겠네. 왜냐면 재무부장도 참석을 하는 요일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여기서 탈락입니다. 근데 요거를 놓쳐도 풀 수는 있어요. 뒤에 단서 또 나와요. Oh, right. I forgot he is convening with our foreign partners then.
I forgot he is convening with our foreign partners then. 여기다. I forgot I forgot. 깜빡했다. he is convening with our foreign partners then. 여기. He is convening He's convening. 그래서 convene이란 동사는 만나다, 모임을 갖다 이런 뜻이고요. he is convening with our foreign partners then. 누구랑 모임을 갖는데요? He is convening with He's convening with our foreign partners then. our 우리 외국의 해외라고 할 때 foreign이라는 형용사 있죠. Our foreign partners then. Our foreign partners. T가 안 읽혔네. Foreign partners then. 했죠. 그날 해외 동업자들이랑 모임 갖는다는 것 깜빡했네요. 그럼 여러분 이분이 해외로 출장을 가는 이유는 동업자 만나러. 그러니까 정답은 C. partners 이렇게 발음되고 있던 문제. In that case, we'd better go for either Monday or Tuesday.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수요일은 제외하고 자 그럼 월, 화 중에 이제 시간대로 단서 찾으면 돼요. I think the evening time slot will be better. 남자가 두 번째 단서 던지죠. I think the evening time slot will be better. 야, 저녁 때 시간이 좋을 것 같아. The executives mentioned they'd prefer a dinner celebration. 왜냐면 그 임원들이 저녁 축하 파티를 더 선호하신다던데? 라고 해서요. Okay. 오케이. I'll book for that time then. 그 시간대로 예약할게요. 그러니까 언제로 예약하겠어요? 월, 화 중에 저녁 타임이니까 바로 호 C가 정답이 돼야겠네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시간 제한을 좀 두시되 아직까지 약간 벅찰 수 있어요. 시간에 쫓기는 게. 근데 시간 제한을 한번 두고 문제 풀시되 이제부터는 시간 제한을 두면 우선순위가 뭐냐면 타이밍을 맞춰서 문제 푸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민이 된다 싶으면요, 여러분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시간 제한 두고 문제를 푸시는 거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한 지문 풀고 한 지문 다시 듣고 리뷰했죠. 지금부터는 1번부터 목표한 지문까지 내가 다 푼다고 해도 좋지만 나는 해보니까 한 5지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목표한 지점까지 쭉 음원 플레이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성우가 문제 읽어주는 동안에 다음 지문 넘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연달아서 지문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점하실 때는 앞에서부터 다시 들으면서 스스로 채점은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여러분.